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우정이 담긴 사찰 회암사지가 있는 양주 회암사지터입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종종 농담 내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대사는 꼭 돼지같이 보이는구려 라고 하면 무학대사는 왕께선 부처로 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술명상 인터뷰 다시 삶. 오늘은 시민의 쉼터로 거듭난 회암사지터에서 탈북 방송인 이순실 님과 죽음을 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셨는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또 엄마는 군단장 요리사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군부대에서 정사하시는 사람들이 그 엄마와 아버지 밑에서 그냥 군대 나가서 또 졸업 후 군대 나가서 군복무 11년 하고 제대되고, 그냥 남은 게 그냥 북한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그냥 뭐 꽃제비로 좀 살다 온 거밖에 없어요. 경력은 길지 않는데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네. 방금 꽃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소한 단어거든요. 꽃제비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방랑자들 보고 일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먹을 곳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산으로 들판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꽃제비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예, 제대되고 들어와서 10년, 30대는 고스란히 꽃제비 생활했죠, 제가. 그러면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오빠가 하나 있고 동생이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소식이 안 닿아서. 그러시군요. 탈북을 결심하시면서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의 순간도 맞닥뜨렸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우리 MC님께서는 우리 그 탈북민들이 탈북이라는 과정 이것을 뭐로 생각해요? 내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봅시다. 뭐로 생각합니까? 탈북이라는 것이 네네. 뭐라고 생각합니까? 북한 정권에서 이렇게 몸이 자유로워지는 자유롭게 네네. 빠져나오기 싶어서 네네.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그 탈북이라는 것은 목숨 건 길이에요. 목숨과 바꾸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앞에 뻔히 계산적으로 다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몽골 쪽으로다가 사막에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악어강을 넘다가 또 악어한테 잡혀먹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다가 살아서 올지 죽어서 갈지 누구도 모르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북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을 정말 그 목표가 죽음일지 뭐 우리가 생존할지는 몰라요. 그런 길을 우리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탈북이다 하면 목숨 건 생사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인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 선생님 탈북 시도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요? 제가 97년도부터 탈북을 시작했고요. 2007년도에 한국에 2006년도 12월에 왔으니까 거진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그 꽃제비 기간에 10년 생활에 여기서 배가 고파서 중국에 건너가면 북송돼서 다시 잡혀서 북한에 오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또 감옥살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8전 9기 만에 제가 10년 만에 온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거기서 매도 많이 맞아보고 인격 모욕도 당해보고 인간 수모 여자라고는 생각 못해요. 거기는
거기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거를 느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하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살면서도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 때문에 사실 탈북도 뭐 이렇게 된 거지만도 죽고 싶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의지는 강해요. 근데 배가 고플 뿐이에요. 그래서 중국 땅에 넘어가면 먹을 것이 꼭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찾아서 그냥 중국에 왔다. 또 잡혀가면 또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가둬놓고 이런 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자꾸 오냐. 어떻게 해서 자꾸 건너가냐.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랬기 때문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국민들이 중국에 건너가서 잡혀서 오면 또 가다가 먹을 것을 다 얻어 가지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막 이게 이제는 악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는 그래서 더 가야 되겠다. 여기서 버텨봐야 뭐 먹을 것이 있어. 뭐 국가에서 월급을 줘, 뭘 줘.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넘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12년 전이 네, 네, 한국 오셨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한국 생활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떠셨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내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물질 문화 생활은 다 좋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예,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언어 때문에 또 우리가 쓰는 말투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이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중국 조선족이냐, 너 탈북자냐, 북한에서 뭘 먹고 살았는데, 너 이렇게 키가 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이겨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여기는 풍만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고, 막 내가 왜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디 가면 북한에서 왔지, 북한에서 뭐 사람도 잡아먹는 다음에 자꾸 이렇게 말하고, 회사 나가도 내가 아닙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따라서 말하고 하고 웃고 막 이러는 것이 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는데 선생님처럼 정착을 잘 하셔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많죠.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편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편견보다도 자기가 받는 각자의 스트레스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나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딸 자식 두고 온 그런 죄책감, 그다음에 부모들이 앓는 부모들을 보고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약을 사러 약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팔러 나왔다가 다 잊어버리고 본전도 못 찾고 이러다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본전이라는 게 다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멍땅 다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다시 떠돌다 중국에 와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때문에 너무 막 자기를 그냥 깜깜한 방에 가둬놓고 커튼도 안 열고 누가 문 두들겨도 열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그 마음을 그냥 눈물로 달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와서 좀 힘들었던 게 두고 온 자식이 또 있어요. 오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인신매매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 딸 자식, 그때까지 어려움 속에서 그 딸이 내 옆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한국에 와서 딱 정착하니까 집을 받고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내 옆에 딸이 없는 걸 그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울음소리 나면 울고 나도 막 그랬어요. 어려움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진짜 우울증에 걸리고 입원하고 이것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다시 북한에 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 오시면서 한국에서도 좋은 그래도 인연을 만나셨을 네, 것 같아요. 예. 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예. 하시는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을 이제 국정원 다 나오고 하나원을 졸업하고 집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내가 그때부터 딱 정신 차린 게 뭐냐면 야, 한국에 왔으면 무언가 살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겠다 해서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컴퓨터로 이메일도 보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하다 못해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려도 이메일 써갖고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적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 센터에서 이 봉사자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오면 우리 집에서 저녁에 2시간씩 교육을 받는 그 봉사자 선생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원 나오자마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3개월 받았는데 그 과정에 그 선생님하고 봉사자 선생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눈이 안 맞았어요. 내가 혼자 이게 본 거예요. 근데 3개월 지나고 이제 가는 날 그때서야 우리한테 전화번호를 준 그 명함을 주는 거예요. 이메일도 보내고 컴퓨터가 안 되고 하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하면서 주고 갔어요. 그런데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빽빽하고 딱 차문을 여는 거 보니까 하얀 그 카니발차인데 그때 딱 머리 때리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하얀 차는 군단장이라든지 뭐 사단장이라든지 뭐 정치위원 이런 사람들이 타는데 뭐 이 사람이 하얀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 아버지는 간부구나. 좀 힘 좀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마음에도 듣던 데다 차까지 하얘니까 너무 마음이 딱 그냥 좋아지면서 선전화를 막 친 거예요. 선생님 좀 잠깐 좀 올라오실 수 있어요? 했더니 예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들어온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세요. 딱 들어온 다음에 선생님 혹시 장가 가시오? 하고 물어봤더니 저 장가 안 갔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장가 가야 되겠죠. 저 혼자 사니까 나랑 삽시다. 네,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딱 막는데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가지 말고 나랑 삽시다 하고 안 보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면서 3일 만에 그러면 좋다. 너네 집에 가자 해갖고 그때까지도 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 너네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승인을 받자. 싫다면 그만두자. 긴 시간을 끌지 말자. 빨리 가자 해갖고 갔어요. 근데 이 집에 막내고 이 사람이 36살이고 그때 내가 41살이었어요. 근데 36살씩 된 막내 아들이 장가 못 갔으니까 집에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다가 내가 빨리 전화하라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여자친구하고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서 오니라 가니까 막 닭도 잡아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제 딱 가서 뭐 이렇게 좀 하여간 그 과정들은 좀 있었지만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3일 만에 가서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한테도 엄마도 처음에는 나를 장인 장모 있는 집에 보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그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쫙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너가 우리 집에 온 이상은 나랑 살자. 우리 집에서 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날 가서 엄마까지 다 꺾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 날짜까지 그때 다 다음 날에 나왔지만 다 잡고. 근데 지금도 와서 보면 내가 그렇게 어렵고 정말 힘들게 왔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 만나갖고 지금도 남남북녀 커플 중에 우리가 진짜 정말 본보기예요. 모델 같은 그런 부부로 살아요. 너무 재밌는 러브 스토리를 들어가지고. 에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이야기 듣겠어요. 그렇죠. 네. 네. 따로 사석에서 좀 길게 좀 풀어주십시오. 다음에. 그럼요.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고향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그 한국에서는 지금 명절이라면 몽땅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명절이면 안 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자식들이 올까봐 문 잠그고 엄마 아버지가 다른 데 갔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명절 문화가 너무 여기는 좋아요. 다 찾아가서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북한에서는 가족의 그리움, 가족의 정을 다 못 느끼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 거밖에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는 잘 사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들한테 떡이라도 해다 주고 싶고 고기라도 한 건 사다 가져가서 펴놓고 앉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런 간절함은 많아요. 그래서 외롭고 명절 전 되면 마음이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저 시댁에 먼저 가는 게 나는 그 임무인데 어떻게 보면 먼저 통일전망대로 가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내가 늦어도 이해하는 게 아, 제가 통일전망대 갔구나 이거를 이해해줘요. 그래서 우리 막내 며느리는 조금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 엄마 아버지가 사는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술 한 잔 보드리고 그 다음에야 시댁을 가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좋고 우리 시댁들도 마음이 그래야 가볍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는데 시댁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갈 것도 있는데 북한 탈북자들은 찾아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뭐 차려놓고 앉아서 뭐 술도 한 잔씩 부고 하는데 그 마음은 난 이해해요. 그리고 선생님 한국 오셔가지고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2014년 기록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창조문화예술 대상 아, 그럼요. 수상하셨는데 대상도 받았죠. 네. 야, 정말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대상을 받고 방송인으로 예능인으로 뭐 그다음에 이제는 또 공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한다고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했었어요. 와, 근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진짜 이렇게 자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다 꾸고 있어요. 야, 정말 꿈이 많은 나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가 우리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들어 못하겠다 이것도 사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그냥 두 손이 모자라서 돈을 못 벌고요. 발이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정말이에요. 여기 아는 사람들 나 있잖아요. 발이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고 코피를 쏟으면서 막 이렇게 일하는데 즐거워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전국을 이렇게 누빌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일을 이제 앞으로 나는 이거 하다가 이 세상을 가도 이 일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항상 말해요. 자기야 나가 죽게 되면 무덤에다가 방송 마이크하고 고기하고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또 뭘 달라 A4 용지하고 또 뭘 달라 그랬지? 하여간 5개를 화장품 방송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화장하고 방송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정말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방송을 보면서 사실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최근까지 뭐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라든지 먹고 살기 힘들다라든지 이런 얘기 사실 현실이 또 그렇고 지금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또 시각을 달리 봤을 때 뭐가 먹고 살기 힘들어. 뭐가 나가면 일인데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대가를 줘요. 얼마나 좋아요. 대가를 주는데 북한은 썩어지게 일해도 대가를 안 주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유튜브도 해요. 네, 정말 네. 편집까지 혼자 하신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고 근데 배우니까 너무 재미나요. 야, 내 손끝을 통해서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밤 새면서 해요. 아니 그런 용기라든지 예. 과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는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하루가 아침에 깨나면 새파란 하늘 보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또 살았구나. 아이고 명도 길다. 명도 칠기다.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명이 짧아 못 살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저조하긴 하지만도 시작한 지 뭐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구독자 물고 와요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그만큼 순실이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또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방송 취재 와주신 것만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채널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순실 TV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이제 말씀이 에너지 넘치시고 즐거워서 좀 너무 즐겁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인터뷰가 웰 엔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삶의 어떤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이었는데 예.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정착 잘했다고 해요. 근데 정착이라는 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착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제는 어느덧 50대가 넘었어요. 52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갑자기 나한테 딱 여기에 딱 달라붙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구나. 평상시 지나왔던 그 나이, 그 에너지, 그런 힘, 이것도 이제는 딸리기 시작하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길이 있구나.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북한에서 살 때 그걸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면서 나 죽은 다음에 입힐 거, 그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쓴 노잣돈 뭐 이런 거를 준비한다고 하시던 생각이 나는데,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꿈이 있는 한, 내가 죽는 날까지는 뭐 힘이 딸려서 할 수는 없지만도 정말 그냥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야, 이 순실이 이름을 가지고 정말 야, 순실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북한에서 거지로 살았고 사람값에도 못 가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이순실이라고 하면 탈북민들이 그래도 웃자리에서 그래도 불러주는, 인정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렇게 유명하게 진짜 살다 가고 싶어요.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큰 일을 하고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일이 돼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죽는 것이 맞는 거다고 생각해요. 왔다 그냥 이름 없이 싹 가버리는 죽음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 에너지 좀 주시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을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공장을 하다 보니까 김치 공장을 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그런 학교가 딱 문 닫고 나니까 우리가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품은 있어요. 그런데 기계는 못 돌아가지만 생산품은 있고, 그런데 대구에서 한번 코로나 엄청 터졌잖아요. 이럴 때 내가 뭔 큰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해갖고 택배차에다가 김치를 한 자동차 해가지고 동산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편지들이 왔어요. 막 전화들도 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탈북민인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힘을 주는가. 정말 돈 많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힘이 안 돼줬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탈북민들 좀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걸 딱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도 그래요. 어려움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딛고 일어서면 살 수 있어요. 나도 일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불 쓰고 잤다 아침이면 으쌰 힘내자 또 달리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힘들어서 처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저도 그래요. 강의하고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입 딱 닫고 한 몇 달을 사니까 입이 굳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딱 오니까요 입이 다 풀려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잖아요. 여기 오니까 막 공기도 좋고. 그래서 정말 힘들수록 주저앉지 말고, 힘들수록 용기와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박차면 훅 날아요.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정말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말씀에 용기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모든 분들께 그냥 힘내라고 그냥 에너지를 팍팍 주고 싶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내야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네, 힘을 냅시다 여러분.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시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졌을 정도로 좀 더 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좋은 예. 기회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 좀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역경의 겨울을 거친 사람만이 번영의 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여기서 마치겠습니다.